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얘는 김빵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우울증이 없다라고 보고 있죠. 이런 성격에 우울증이 어디 있겠어? 아무도 믿지 않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되게 막 항상 우울하고 암울하고 염세적이고 약간 항상 부정적이고 사람들이랑 못 어울리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좀 그런 게 조금 기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치만 사실 우울증이라는 건 그런 느낌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때부터 우울증, 조울증 진단을 받아서 그게 계속 있었어. 여전히 우울증, 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뭔지 몰라요. 조울증 그냥 막 기쁠 때 겁나 기쁘고 슬플 때 막 겁나 슬프고 약간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맞기도 한데 아니기도 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충동 장애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런 게 있어. 조증이 한번 도지면은 내가 세상을 부셔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내가 세상을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나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생겨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좀 충동적인 행동을 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막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난 갑자기 고양이를 너무 잘 키울 것 같아. 그래서 고양이를 막 데려와. 근데 그것도 이상한데 한 마리 더 데려와. 그 두 마리 데려와.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그래서 내가 산티아고 그 순례길 갔다 왔잖아요. 그것도 사실 제 조증이 저를 거기로 보냈거든요. 스페인에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 왜냐면 친구가 거기 있었거든. 그리고 친구 일정에 맞춰서 가려고 하고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랑 연락이 안 되고 있었어. 친구랑 연락이 안 되면 일정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스페인에 갈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언젠간 죽기 전에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라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 근데 내가 그 전에 너무너무 우울해 했었어요. 진짜 엄청 우울감이 심각할 정도로 컸었어. 그때가 이제 나는 내 생일달이 되면 조금 많이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또 내 생일달에 명절이 껴. 난 명절이 되면 되게 우울해지거든요. 명절과 생일이 콜라보가 되는 내 생일달이 될 쯤이면 그 우울도가 진짜 나 엄청 심해져서 저 밑에 땅굴을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있다가 아 이젠 안 되겠다.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진짜 이러다 죽겠다 해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으려고 오프라인 상담을 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상담에서 뭐 깊은 이야기를 하고 나면 몸도 아프고 뭐 더 우울하고 막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거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되게 개운하고 상쾌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 내가 좀 그랬어. 그래서 난 원래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성향으로 갑자기 또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고 나왔는데 너무 개운하고 너무 상쾌하고 막 모든 걸 내가 다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세상아 웃기지 마 세상아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에 오자마자 비행기 티켓을 예매합니다. 나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야겠어. 지금에서 더 늙으면 못 갈 것 같아. 더 늙기 전에 갈 거야 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예매. 그래가지고 오죽 급하게 예매를 했으면 예매 실수를 해가지고 날짜를 예매 취소하느라 취소 수수료 돈 날리고 다시 또 예매했어요. 그래갖고 멍청 비용까지 썼어. 그 조증이 약간 그래요. 내가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극단적으로 몰아치면서 해버리다 보니까 뒷감당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뒷감당을 제가 하려고 순례길에 올랐죠. 나는 가끔 사실 조증이 조금 만족스럽기도 해. 이 조증이라는 게 없었으면 좀 인생이 재미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 조증이라는 녀석이 참 나를 극단적으로 잘 몰아가. 그래서 이 조증이라는 녀석이 마치 내가 나에게 내린 숙제 같은 느낌, 그리고 내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녀석인 느낌. 왜 뒷수습은 내가 해야 되는지 참 기분은 참 나쁜데 그래도 이 녀석 때문에 재미는 있다. 손해도 항상 많이 보는데 그래도 이 녀석 때문에 좀 재미있다. 약간 말 안 듣는 미운 5살 약간 짱구 같은 그런 자식을 내 몸 안에 품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조증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조금 그래요. 조증은 약간 그런 미운 5살 같은 말 안 듣는 그런 짱구 같은 느낌이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의 그냥 내 모습인 것 같아요. 우울증은 너무너무 힘들어. 바라보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는 어린 시절에 너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어떤 행동을 해주고 싶어? 그런 걸 한 번씩 선생님들이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나는 어린 시절에 나를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거라고 말을 하거든. 왜냐면 선뜻 가까이 가서 손도 못 잡아주겠고 안아주지도 못할 것 같고, 나는 얘가 견뎌야 하는 일이란 걸 알고 얘가 견딜 거라는 것도 알고, 그치만 너무 힘들 거란 걸 아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얘는 계속 견뎌서 올라가야 돼. 내가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순간 얘는 살아가기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얘는 모를 수 있으나 그냥 멀리서만 지켜봐 주고 싶어 라고 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 걔가 견뎌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어린 나한테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게 나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내면 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와 동반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은 정말 온갖 나쁜 생각과 온갖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자려고 누웠다가도 아침까지 울고, 방금 밥을 먹다가도 울고 조금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쾌활해 보이고 많이 웃고 하지만 사람들이랑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 더 우울증에 많이 잠식이 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울증이랑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랑은 나는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 왜냐면 우울증도 당연히 정신적인 문제라고 일반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옛날에 느꼈을 때는 이 우울증을 넘어서서 그냥 눈물샘이 고장이 나가지고 막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수업하고 있는 중간에 화장실 가서 울고 그거에 좀 잦았어요. 그땐 내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 약간 에러가 났는데 에러가 어디서 났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 그냥 진짜 다 꼬여버린 상태. 그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나, 우울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너무 어릴 때부터 함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과거이자 내 현재이자 내 미래일 거고 그냥 나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함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 우울증이 왔을 때 병처럼 생각하고 아, 또 도졌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우울증에 잠식당해서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우울증의 사람처럼 막 이렇게 암울하고 막 그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우울증을 받아들이는 그 형태가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이렇게 정신병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것처럼 그 상처가 과거에 당연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 상처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데미지를 주고 있는 리안드리. 나 요즘 롤 침대나봐 이러면서 롤 겁나 못해. 이 리안드리라는 아이템은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주거든요. 한 번의 폭발적인 데미지 이후에 지속 데미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15 이렇게. 약간 우울증이 그런 거야. 어린 시절에 이렇게 쿵 하고 폭발적인 데미지 이후로 계속 이 데미지가 현재에도 들어가. 15 약간 그런 게 우울증? 그 단점은 평소에 집에 혼자 있을 때 많이 우울해진다라는 점, 그리고 이 우울증에 잠식이 될 때 조금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제일 싫은 부분이 한 번 안 좋은 생각이 들면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간다는 점. 그런 부분은 조금 안 좋기는 하나,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의 우울증인 것 같아.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함께해서 그냥 통제가 가능한 걸지도 몰라요. 옛날에 다 해봤어. 별걸 다 해본 것 같아. 이 우울증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찾아오면은 이 우울한 감정을 떨치기 위해서 뭐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해보고 무슨 술도 먹어보고 쥐랄 발광도 해보고 막 망나니처럼 막 별걸 다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다음날 힘든 몸을 부여잡아야 하는 건 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해결하는 방식이 조금 더 건강해진 느낌? 일기를 써보려고 한다거나, 진짜 노래방 가는 건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 노래방 간다거나 아니면 빵이랑 놀아요. 빵이랑 갑자기 낚싯대 들고 휘식휘식 하면서 뛰어다녀. 좋은 쪽으로 에너지 방출을 하는 거지. 내가 이제 부정적인 사고가 들 때 그 부정적인 사고에 쓸 에너지를 돌려버리는 거야. 낚싯대 들고 뛰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 우울증 얘가 막 와가지고 막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 그러면은 아, 너 또 왔냐? 이러면서 그래 들어와 여기 앉아있어.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오늘 뭔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현대인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을 거고 우울증이라는 거에 잠식이 당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도 그랬을 때가 있었고 여전히 그럴 때도 있어요. 나도 우울증에 잠식돼서 뭐 진짜 막 30 몇 시간 잠자고 막 일어나면은 힘들어서 막 잠 자고 싶고 세상 도피하려고 회피하고 그럴 때도 있어. 나도 있어. 여전히 있어. 근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좀 힘들면 더 웃으려고 했던 타입인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울면서도 웃고 그냥 화나고 짜증나도 그러고 나면은 또 웃으면서 화내려고 하고 약간 뭔가 웃으려고 억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까먹고 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아. 우울증이라는 걸 내가 뭔가 병리학적으로 이야기를 뭔가 해줄 수는 없지만 나도 어린 시절부터 이 녀석과 함께 해온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지속 데미지? 물론 지속 데미지가 없으면 너무 좋은데 지속 데미지가 사실 나에게 계속 푸시부씩 HP를 까고 있어도 내가 에너지를 계속 생성시키거나 완전 내가 탱커여갖고 니 짤짤이 하나도 안 아파 정도의 탱커 수준의 멘탈을 가지면 되거든. 근데 탱커 수준의 멘탈을 갖기 위해서는 나도 아직 당당당당 멀어서 심리상담 계속 받고 있고 솔직히 심리상담 선생님들도 똑같아. 인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도 멘탈이 항상 탱커일 순 없어. 그 선생님들도 분명 힘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형적으로 탱커인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탱커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템을 빵빵한 걸 많이 사면 되잖아. 그리고 지속 데미지가 계속 들어오면은 이 지속 데미지를 조금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당분을 먹는다거나 이러면서 막 계속 HP 올리는 거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내 HP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생각해보고 HP를 올리는 행동을 하는 건 좀 좋은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HP를 올리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냥 빵이랑 놀거나 그림 그리거나 저 요즘 그림 그리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HP를 조금 올리는 방법을 찾아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우울증 때문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 HP가 바닥이 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신만의 올리는 방법을 좀 찾아뒀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우울증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거든요. 나도 사실 지금보다 조금 어렸을 때는 내가 우울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우울증이 오면 어떻게 막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몰랐어. 근데 이제 게임을 하고 난 이후로 게임 아이템들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거 지속 딜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내 HP를 올리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게 조금 답일 것 같은데? 이러면서 빵이랑 놀기 시작하면서 조금 그래도 우울증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최근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뇌피셜로 나온 그런 우울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 중 하나지만 여러분은 우울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울증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HP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속 데미지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떤 행동이나 어떤 방안으로 HP를 다시 올릴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그렇게 병이라고 받아들이진 않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사람들이랑 공감하고 그냥 이야기해보고 너의 얘기 들어보고 내 얘기 들어보고 해보고 싶었던 주제인 것 같긴 해요. 이건 옛날부터 그랬어. 여기까지.